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엔비디아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AI 디퓨전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요소들이 차츰 해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5월 15일 시행 예정이던 기존의 바이든식 AI 디퓨전, 즉 일괄 규제를 폐기하고 트럼프 방식으로 새로운 AI 규제를 내놓겠다는 것이므로 개정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기존의 AI 디퓨전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좋지 않았던 규제였습니다. 우선 AI 디퓨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면 국가별로 등급을 나눈 것입니다. 티어 1, 티어 2, 티어 3 국가로 나눴죠. 이 등급별로 GPU 할당 규모를 정했는데 사실상 티어 2와 티어 3는 GPU 할당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안 좋았던 것은 이렇게 되면 권위주의 국가였던 티어 3 국가들이야 원래부터 많이 팔 거란 기대가 없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국가가 이른바 중립지대인 티어 2 국가에 속했기 때문에 이들의 국가가 AI 모델 개발했을 그리고 추론했을 컴퓨팅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어 2 국가에 동남아, 인도, 동유럽, 터키, 그리고 중동과 사우디, 남아공, 남미 등이 속하는 상태였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디퓨전에서는 TPP 얼로케이션을 보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런 TPP란 원래는 플로팅 포인트 4, 8, 인트 8, 플로팅 포인트 16, BF16, 32, 64 등 굉장히 복잡했던 기준들을 하나로 볼 수 있게끔 TPP로 하나로 통일한 값입니다. AI 디퓨전은 국가별로 TPP 할당 값을 주고 이것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의 일률적인 규제였습니다. H100과 H200 기준으로 보자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누적으로 티어 2 국가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대 AI 칩은 H100과 H200 기준 5만 개 이내였습니다. GB200 기준으로는 2만 개 이내였고 그리고 GB300 기준으로는 13,000개 미만이었죠. 따라서 한 국가에 이 정도 규모의 클러스터만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제약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2025년에 이미 H100 5만 개를 구입했다면 2027년까지 할당받은 TPP 얼로케이션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보고 더 살 수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매우 적은 할당 규모였다는 것이죠. 바이든도 AI 디퓨전을 만들 때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서 티어 2 국가들을 미국 친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협상을 통해서 늘릴 수 있는 규모 또한 상당한 제약이었죠. 미국 방식의 수출과 기술 보안 목표를 지킨다는 협정을 체결한 티어 2 국가는 상한선을 기존의 H100 기준 5만 개 정도의 2배 수준인 10만 개 정도 수준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GB200 기준으로 4만 개 정도이고 GB300 기준으로는 2만 6천 개 정도 미만이었죠. 메타가 라마4 훈련에 쓴 컴퓨팅 규모가 H100 10만 개이고 xAI가 그록3의 훈련에 쓴 컴퓨팅 규모가 H100 20만 개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전 훈련에 쓰는 GPU 규모는 이미 전체 미국 GPU 중 10%에서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LMM을 가져다가 자신의 데이터를 넣어서 훈련시키는 사후 훈련 수요와 추론 수요가 이것에 훨씬 더 많은 규모죠. 일례로 오픈AI가 2025년 4월에 체결한 GPU 임대 계약 규모만 해도 호퍼 GPU 기준 10만 개 규모였습니다. 티어 2 국가 중에 소버린 AI 개발에 적극적이었던 국가들을 꼽자면 인도와 UAE 그리고 사우디,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도만 하더라도 앞으로 5년간 3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 및 네트워킹 매출 규모로는 150빌리언 그리고 이를 B200 기준으로 고려한다면 360만 개의 GPU를 구매하려고 했다는 의미이고 GB200 기준으로는 180만 개의 GPU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I 디퓨전은 모든 티어 2 국가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27년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 했을 때 B200 22,000개, GB200 기준 2만 개 정도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할당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럽 전역만큼이나 AI 가속기를 많이 사려고 했던 인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소버린 AI 국가들의 구매 의지에 비해서 AI 디퓨전은 너무나 구매 여력을 적게 열어주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5월 8일 블룸버그 보도로 바이든이 임기 마지막에 시행하고 떠났던 AI 디퓨전 규제를 트럼프 정부가 폐기하고 새롭게 출시하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전해졌습니다. 워낙 AI 디퓨전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낸다는 의미죠.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나 오픈AI 등 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일부라도 반영된다면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트럼프의 중동 순방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갔죠. 이 이후에 흘러나온 내용을 보자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후에 나오겠지만
중국이나 권위주의 국가로의 칩 수출 통제는 똑같지만 티어2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칩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AI 질서에 들어올 것이냐 혹은 권위주의 국가의 AI 질서에 들어올 것이냐를 선택하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UAE가 2027년까지 매년 시중에서 가장 진보된 칩 50만 개를 연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제안을 걸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런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죠. 이 정도면 이전에 비해서는 10배 많은 규모입니다. 연간 50만 개의 첨단 GPU를 수입하는 와중에서 매년 이 중에 5분의 1인 매년 10만 개의 GPU 정도가 아부다비의 AI 기업인 G42에 할당되고 나머지는 UAE 내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아마존의 AWS, 구글의 GCP에 할당될 것으로 논의 중입니다. 이 정도면 프론티어 AI 사전학습 클러스터를 구축하기에도 해볼 만한 요소이고 오프 프론티어 모델을 구축하기에는 충분한 컴퓨팅 규모입니다. 화웨이 칩을 금지하고 중국 모델을 훈련 및 추론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에 초점을 맞춘 이상 트럼프 시대의 AI 디퓨저는 미국의 AI 생태계를 키우고 넓히고 주도권을 잡고 가기 위한 방법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3국가에서도 쿠다 대신 화웨이 생태계를 택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협상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미국의 AI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꽤 큰 규모의 AI 가속기 수출을 논의 중이라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건 스탠리의 5월 12일 AI 공급망 체크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4월 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엔비디아의 GB200과 GB300의 NVL 렉 생산 규모가 시장의 컨센에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드린 이후에 약 한 달 반 뒤가 살펴보는 공급망입니다. 결국에 이 당시 데이터 센터 루머는 이 이후에도 한 번 더 이어졌었죠. 2주에서 3주 정도쯤 지났을 때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루머 시즌4에 대해서도 반박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AWS의 데이터 센터 투자 중단 루머까지 돌았었는데 제 입장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 소화 과정은 늘 AI 사이클 내내 겪어왔는데 시장의 센티가 약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고 노이즈였던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네프콘이나 유튜브를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간색 글씨는 지금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루머, 즉 실체가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았던 루머들이고 노이즈들이고 이에 대해서는 모두 그때그때 사실이 아님을 자료로 반박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자면 모건 스탠리의 2025년 GB200 NVL 생산 예상 규모는 25,000대에서 30,000대 정도입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15,000대에서 20,000대 정도 규모로 아직 낮은 수준임을 생각해본다면 생각보다 좋은 규모임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실제 생산이 확인된 GB200 NVL 렉 생산량은 1분기에 1000개였고 2분기로 들어서면서 4, 5월, 6월이 있는데 4월에 1,500개였습니다. 이 1,500개를 나눠서 보자면 폭스콘이 1000개였고 퀀타가 300개에서 400개, 미스트론이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GB200 NVL 72렉을 생산했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월 1,500개씩만 올해 말까지 생산하더라도 15,000개 이상의 생산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매우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생산량이 원래 램프업이라는 것은 늘어나는 것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으로 4월부터 매월 500개씩, 즉 5월에 2,000개, 6월에 2,500개 이런 식으로 생산량이 늘어난다고만 가정하더라도 연간 32,500개 생산입니다. 폭스콘의 가정치였던 연간 3만 개에서 5만 개의 전망치와 비슷한 규모이죠. 이 정도면 매우 좋습니다. GB200과 GB300의 NVL 72렉 2만 개 생산 정도를 가정할 때 올해 매출 200빌리언 그리고 EPS 5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의 생각으로 마무리하자면 LMM API 사용량은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를 위해서는 늘 중요한 게 AI가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의 대전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네이버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게끔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팔아야 될 때와 노이즈를 구분하는 힘에서부터 나옵니다. 저점에 팔지 않거나 저점에 더 사거나 혹은 홀딩하고 팔지 않으려면 기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시더라도 정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딥시크가 나오기 전부터 제번스의 역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추론 비용이 낮아지는 속도만큼이나 토큰 사용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딥시크와 데이터 센터 노이즈 모두 엔비디아의 투자 포인트였던 AI의 수요가 증가하고 침투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쿠다의 해자가 강화되고 있다는 핵심 트렌드를 바꾸는 양상이 아닙니다. 즉
투자 포인트가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건 더 많은 비용을 넣었을 때 더 많은 지능이 나오는 스케일링 법칙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달러당 얻어지는 지능이 점차 많아지면서 다양한 국가,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엔터프라이즈 AI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모든 방향이 정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이죠. 이번 주 기업 분석 내용이 많았습니다. 마침 도어대시, 시리미티드, 핀터레스트 모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괜찮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만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컨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기업 중에 저렴해진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기업 코멘트를 많이 담았습니다. 엔비디아와 에이스 기업들의 동향, 트랜스메딕스, 도어대시, 아리스워터 솔루션, 핀터레스트, 유니티, 크록스, 슈퍼마이크로와 대만 서버 기업들, 라인메탈과 방산, 미국 전력 유틸리티 기업의 3곳과 검색 엔진 갈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도어대시 1분기 실적을 요약하자면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동시에 챙기는 중입니다. 꾸준히 핵심 사업과 신사업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이번에는 딜리버루 인수로 유럽 시장을 준비 중입니다. 실적 발표 당시 5빌리언 규모의 인수 규모가 발표되면서 하락했지만 원래의 투자 포인트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와 퍼스트 솔라에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 뉴스 분석이었습니다. 4분기 AI 디퓨전과 IRA 세액공제 조항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요소들이 차츰 해소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IRA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우선 공화당 내에서 IRA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나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자료는 시리미티드의 1분기 실적을 요약하자면 모든 엔진이 켜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분기는 모든 사업부, 모든 지역에서 영업이익 레버리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을 관리할 수 있는 레벨로 향하고 있고 틱톡과 테무의 경쟁에서 이기고 직접 시작했던 쇼피 라이브 플랫폼은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는 핀터레스트의 1분기 실적을 요약하자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핀터레스트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점유율 상승 기저에는 AI가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